75세 박정수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알람 없이도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은 5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옆자리는 비어 있다. 3년 전 순이가 떠난 후 그 자리는 차가운 공허함만 남겨두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면 순이의 영정사진이 그를 맞이한다.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하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매일 아침 건네는 인사는 이제 혼잣말이 되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단조롭다.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순이가 해주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 젓가락을 놓곤 한다. 아들 민호와 딸 은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건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괜찮다. 짧은 대화는 금세 끝난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식들도 할 말이 많지 않고 정수 역시 굳이 외로움을 토로하고 싶지 않다. 오후가 되면 정수는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오락이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들과 뛰어노는 부모들의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경로당에도 몇 번 나가봤지만 적응하기 어려웠다.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수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다. 순이와 함께할 때는 사교적이었던 그였지만 혼자가 된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온 정수는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다. 벤치에 앉은 한 여인이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고 비둘기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비둘기들이 참 예쁘죠.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김영이라는 그녀는 정수와 비슷한 나이대의 과부였다. 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정수가 느끼는 것과 같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저도 그래서 나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정수는 말끝을 흐렸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수는 산책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기 시작했다. 영희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자식들은 잘 지내세요? 바빠서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는요? 저도 딸 둘이 있는데 각자 가정이 있어서 가끔 안부 전화 정도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홀로 사는 불편함, 혼자 먹는 식사의 서글픔,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감까지. 비슷한 처지에서 오는 동질감이 자연스럽게 친밀감으로 발전했다. 가끔 같이 식사라도 어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순이 없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매일 반복되는 혼밥의 쓸쓸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움직였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 나눈 첫 식사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영희가 권해준 된장찌개는 순이가 끓여주던 것과는 맛이 달랐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영희는 정수의 집을 방문해 약속했던 된장찌개를 끓여주었다.
집안에 퍼지는 구수한 냄새에 정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리웠던 일상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순이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다. 저녁을 마치고 영희가 돌아간 후 정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순이야, 나 요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 배신하는 건 아니겠지?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수와 영희는 단풍이 물든 연못가를 함께 걸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오래된 부부 같았다. 우리가 데이트하는 건가요? 영희가 웃으며 물었다.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데이트라는 말이 나이 든 자신들에게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글쎄요, 데이트라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 정수의 애매한 대답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한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집이 참 깔끔하네요. 영희가 정수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 말이었다. 거실에 있는 순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녀는 덧붙였다. 사랑이 느껴져요. 아직도 부인분을 많이 그리워하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순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영희 역시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였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희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는 안도했다. 혼자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이에 대한 주변 시선이 걱정돼요. 영희의 우려는 현실적이었다. 70대의 연애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정수의 말에 두 사람은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 씨와 김 씨가 요즘 자주 함께 다닌다더라. 나이가 나이인데도 참. 곱지 않은 시선들이 영희를 위축시켰다. 잠깐 만남을 미뤄요. 영희의 제안에 정수는 당황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며칠 동안 영희와 만나지 못한 정수는 혼자 공원에 나와 비둘기들에게 모이를 주며 기다렸다.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허전했다. 참을 수 없었던 정수는 영희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그의 간절한 말에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리웠어요. 다만 겁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긴 대화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때 마침 영희의 둘째 딸 미경이 집에 들렀다. 정수와 마주 앉은 미경은 의외로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엄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마 정수 아저씨 덕분인 것 같은데. 미경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다. 천천히 하시되 숨지는 마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처음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은 두 사람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영희의 큰딸 수지는 어머니와 정수의 관계를 알게 되자 크게 반발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벌써 다른 남자를?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수진을 보며 영희는 움츠러들었다. 엄마, 그분을 사랑하세요? 미경이 다르게 접근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야. 하지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사실이야. 수진이 동네에 흘린 말들은 경로당까지 번졌고
영희는 다시 집에 틀어박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정수는 그런 영희를 안타까워하며 순이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순이야, 너와의 사랑은 내 청춘이었어. 하지만 영희는 내 황혼의 동행자야. 너도 이해해 줄 거지?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외로웠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을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제가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수진도 결국 만남에 응했다. 저희 관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정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3년간의 외로움, 영희와 만나면서 느끼는 위안, 그리고 진지한 마음까지.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수진의 직선적인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미경에게 전화했다.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더라. 진심으로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고. 완전한 찬성은 아니었지만 반대의 강도는 많이 누그러졌다. 며칠 후 동네 원로인 김 회장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소. 외로움이 죄가 되지는 않지. 그의 한마디가 두 사람의 등을 떠밀어 주었다. 정수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영희와의 관계를 알렸다. 아들 민호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며 지지를 보냈고, 딸 은주도 좋은 분이시면 괜찮다는 반응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공원에서도 당당하게 나란히 앉고 식당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다. 단골 식당 사장은 보기 좋으시네요 라며 미소 지었다. 뒷말은 여전히 있었지만 김 회장과 몇몇 이웃들의 지지 덕분에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 갔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요. 젊은 주부들도 은근히 응원을 보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정수를 만났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지실까요?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수의 짧지만 확신에 찬 대답이 수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성급하게 서두르지만 않으신다면 생각해 볼게요. 수진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다. 교회 예배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설교를 들으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하나님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영희가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가 다시 사랑하는 게 이상하니? 아니에요. 엄마, 천천히만 하세요. 작은 균열이 수용의 문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공개 데이트를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먼저 행복해도 될까? 영희의 물음에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행복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3-5장 늦어도 괜찮아. 사랑은. 6개월 후 정수는 영희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경주는 가보지 못했어요. 같이 가볼까요?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신혼부부 못지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영희는 두 딸을 불러놓고 말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미경은 즉석에서 찬성해요 라고 답했고 수진도 잠시 침묵 후 너무 성급하지만 않다면 반대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다. 정수도 자식들에게 결혼 의사를 알렸다. 아버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다. 우리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 앞에서 모든 어색함이 풀렸다. 어머님 덕분에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정수 씨,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게 작고 따뜻하게 준비했다. 거창한 예식장 대신 동네 작은 교회에서 많은 하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했다. 결혼식 전날 밤 정수는 순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순이야, 너를 잊는 게 아니야. 더 애가는 거야. 내가 남긴 사랑 위에 새로운 사랑을 쌓는 거지. 영희도 남편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바라던 내 행복, 이제야 시작해요. 예식날 김 회장의 축사와 수진의 축사가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서둘러 합가하지 않았다. 각자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키며 자주 왕래하다가 몇 달 후 정수의 집으로 둥지를 옮겼다. 정원에는 영희가 심은 허브와 꽃들이 자라났다. 아침에는 함께 체조하고 낮에는 장을 보고 저녁에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다. 평범한 일상이 곧 행복이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손주들이 말했다. 우리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래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답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단다. 세월이 더 흐르고 경로당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정수는 답했다. 먼저 마음을 여세요. 영희가 덧붙였다.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결혼 5주년을 맞은 지금 두 사람은 황혼사라 모임을 만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개팅과 산책, 소규모 여행을 돕고 있다. 영희는 모임에서 늘 같은 말을 건넨다. 사랑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수는 75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이라는 수필집을 완성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한다. 손주들이 묻는다. 우리도 늙어서 사랑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답한다. 물론이지. 진짜 사랑은 시간이 깊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로 돌아온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비둘기들 사이에서 손을 꼭 잡았다. 용기 내길 잘했어요. 늦어도 괜찮았네요. 저무는 햇빛이 두 사람의 주름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그들의 사랑은 동네의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사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오늘도 두 사람은 공원을 걷는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절로 미소 짓는다. 그 모습 자체가 말해주기 때문이다.